인권이라고 하는 게 인권 어떤 고유한 가치를 추구하는 인권 운동가들 봤을 때는 그 자체도 물론 중요한 가치인 것은 분명하긴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주업은 어떻게 보면 건강 향상, 환자들의 건강, 우리 국민의 건강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건강 향상이라고 하는 우리가 추구하는 가장 어떻게 보면 주된 핵심적인 가치를 구현함에 있어서 환자들의 인권을 옹호하는 것 자체가 우리 의사들이 결국은 환자들의 건강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전략일 수가 있다. 그 의사들에게 있어야 환자들의 인권은 일반 인권 운동가들이 보는 어떤 그 자체로서의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 측면도 다른 측면도 있을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의과대학에서 특별히 이쪽에 관심이 찢겨 있는 몇몇 분들의 전유물이 돼서 안 되고 우리 의사분들 모든 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가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전에는 에이즈 예방에서 콘돔 사용하십시오. 그 다음에 환자들을 성행위를 제한하는 이런 게 에이즈 예방에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에이즈 환자를 우리가 의료병원에서 제대로 잘 치료하는 게 그 에이즈 환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일반인들에게 에이즈가 확산되는 것을 찾아갈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전략이라고 지금은 얘기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작년 여름에 멕시코에서 그 국제 에이즈 컨퍼런스가 이게 경년주기로 열렸거든요. 여기가 이게 에이즈 분야에서 세계에서 가장 아마 그 커뮤니티일 겁니다. 혹시 이 중에서 뇌과 또 그 중에서 감염내과를 세부 전공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인터내셔널 에이즈 컨퍼런스에 분명히 아마 참석하시게 됐을 겁니다. 작년도 제17차 대회에 임상의사들 참여한 학술 대회에 큰 4가지 주제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임상의학 학술 대회거든요. 그 주제가 에이즈 치료약, 진단약 이게 아니라 물론 에이즈 환자들에 대한 치료 접근성 제고 두 번째 주제가 에이즈 환자들에 대한 이런 낙인 우리가 문딩이 이런 식으로 낙인 철폐 그 다음에 치료를 통해서 효과적으로 예방하는 거죠. 결핵 환자 치료 잘하는 거는 결핵 예방 수단이거든요. 에이즈 환자를 우리가 어떤 치료를 잘해서 에이즈 확산하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임상의사분들이 머리만 대고 토의하는 게 각 국가에서 에이즈 환자들에게 지금 잘 벌어지고 있는 차별, 편견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줄이는데 우리 의사들이 목소리를 해서 에이즈 환자들의 인권을 옹호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4가지 주제 중에서 이 2가지 낙인과 인권이 임상의사들이 에이즈와 관련된 학술대 세계에서 가장 큰 학술대에서 하는 4가지 큰 주제 중에서 2가지가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 것은 제가 아까 서두에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의과대 단편 중에서 어떻게 교양 과목처럼 이런 거 들으면서 특별히 다른 친구들보다는 이런 인문사회 이런 쪽에 가치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니까 한번 내가 교양 과목 좀 들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들을 수도 있지만 인권이라고 할 때 우리가 추구하고 하는 환자들의 건강을 구현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전략이 되는 의사들이 할 수 있는 보편적인 하나의 추구할 수 있는 가치, 그런 수단이 되는 것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교육 수준이 높은데 조금 어떤 그 왜곡된 어떤 인식 같은 경우에는 되게 고착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1990년대 초반에 외국에서 조사한 거 보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고맙습니다라고 하는 드라마 본 적 있는 분들이 있는데 거기 봄이라고 하는 에이즈에 아마 수혈 감염된 어린이가 나오는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 수혈을 받아갖고 에이즈에 걸리는 애가 있어요. 그럼 그럴 때 우리 아이가 그 학교 걔랑 같이 다니는 거 그냥 놔둬야 되느냐. 외국에서는 에이즈 치료약이 없는 시절에도 그렇게 학교 같이 다니는 전염되는 것도 아니고 설사 전염병이 조금 있더라도 이 수혈 감염에 대한 무슨 죄가 있는 건가. 우리 애가 그런 일을 당할 수도 있는 건데. 그래서 그렇게 하는 노골적으로 반대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거의 70~80% 이상인데 우리나라는 상당히 타인에 대한 감염성을 억제할 수 수단이 있는 최근의 시점을 조사하는 것도 내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 절대 에이즈 환자가 같이 있는 거 용납 못한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교육 수준에 걸맞지 않는 왜 우리가 에이즈를 과도하게 외국에서는 그 에이즈 걸린 사람 3명만 가지고 하는데 왜 우리는 에이즈를 중간하게 가능한가? 의사마저도 에이즈 환자의 치매 얼굴이 나의 건강한 인택트한 피부에 닿다고 했을 때 바로 오바이트 하듯이 생명기가 그 비늘질하고 닦을 수밖에 없었나?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그 언론 매체 또는 이런 대중 매체에서 그려주고 우리가 왜 신종플루에 대한 상당히 많은 정보는 의사들도 주로 언론 매체에서 보도를 보고 알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많은 국민들이 여러분들 신종플루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전화를 오시나요? 대부분 그 언론 매체 들은 내용을 통해서 이해하고 계신 거 아닌가요? 자, 우리는 이렇게 달렸어요. 이게 내용이죠. 어떤 사람이 여자분이 성폭행을 당할 위기였는데 기지를 발휘했다. 이게 신문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일반 여러분들에게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너무 당황하지 말고 기지를 발휘해라. 뭐냐? 나는 에이즈 환자다. 그랬더니 이 치안이 몸만 더듬다가 도망간 거죠. 그래서 이 기지를 발휘해 성폭행이 몸했다. 이런 식의 이 기자가 우리나라에서는 기자라고 하면은 국민들에게 필요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거나 또는 그 언론인으로서 사회적 약자가 이 부당하게 잘못된 그럴 때 약간 사회 분위기 속에서 차별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대신 항의해주고 옹호하는 게 언론인 역할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나라에서의 많은 이런 언론인들은 물론 언론으로서의 가치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고 있긴 하지만 정작 기사를 쓸 때에는 내 기사가 인터넷상에서 한 번이라도 클릭할 수 있는 조회수에 대한 주로 관심 것들이 대응되어 있습니다. 이건 비판받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이한 사례죠. 근데 이런 거를 보는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한 번의 성관계로도 전염이 될 수가 있으니까 이런 치안마저도 이런 좋은 기회에 정말 에이즈가 무서운 병입니다. 근데 미국의 통계 보게 되면은 콘돔 안 쓰고 성관계 하잖아요. 그게 어떻게 좀 계산된 건지 모르겠으나 한 번의 성관계로 콘돔 안 쓰고 성관계 했을 때 에이즈의 전염 확률은 1000분의 1입니다. 그럼 이분이 지금 여자분이 거짓말한 거죠. 어떻게 보면 이분이 여자분이 정확한 정보를 알아서 당신 뭐 내가 특별히 반응은 안 하겠지만 나하고 성관계했을 때 당신 에이즈 전염 확률이 1000분의 1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때 상황이 틀려졌겠죠. 근데 기자가 이렇게 쓴 거 보면은 야 정말 에이즈가 한 번은 성관계로도 이렇게 끝장나는 병이구나. 이런 인식이 국민들에게 많이 돼서 에이즈 환자를 우리가 가까이 두면 안 된다. 또 에이즈 감염인들 에이즈에 나라에서는 감염인들의 인권을 우리가 보장해야 된다. 이런 기사를 쓰는 사설을 쓰는 신문에서도 또 이런 기사도 씁니다. 이게 사설입니다. 에이즈 환자가 입대하다니. 이게 얼마나 칭찬받아야 됩니까? 입대 에이즈 감염인 입대해도 에이즈 감염인들이 입대해서 내부관 생활을 통해서 사회에 전염 안 시키거든요. 이렇게 면제 사회라는 질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들은 면제 사회가 없어지고 근데 빠지려고 해서 번번 청문회에서 낙마하는 편인데 그런 건강문제가 있으면 자발적으로 있게 하는데 이거를 갖고 그래도 만약에 이거를 꺼림직하면 이렇게 해야죠. 면역도 취약한 사람들이 고된 훈련 받다가 건강 악화되면 어떡하느냐 이런 분들은 그냥 군에서 그냥 뒤가 좋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우리의 귀중한 아들들이 에이즈 감염들하고 어울려갖고 에이즈와 철저하게 사회적으로 실제로 격리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경험을 통해서 감염된 사람이 없어집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그냥 무덤덤하게 봐왔고 우리 진료실에서 내가 최근에 전화를 보고 처방을 잘해갔는데 그 환자가 약을 안 먹어요. 왜 약을 안 먹냐면은 이런 걸 보고 나 같은 사람이 살 가치가 있는 거야 갖고 약을 안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료실에서 내가 약만 제대로 좋은 약 투약한다고 해서 처방한다고 해서 그게 좋은 의사가 아니라 이런 분들이 이 병에 객관적 사실에 맞지 않게 부당하게 되는 거에서 전문가로서 이거는 우리들이 잘못하는 것보다 목소리를 내줄 수가 있어야지만 내 진료실에서 오는 우리 환자의 건강 문제가 어떻게 보면 비로소 조금 개선될 수 있는 실질적인 어떤 상황이 됩니다. 이런 프로그램, 여러분들은 이 프로그램 기억 안 나시죠? 저는 내가 즐겨봤던 프로그램입니다. 선남, 선녀 이렇게 나와서 서로 이제 뭐 대화 주고받고 나중에 이렇게 선택해갖고 커플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인데 이경실 씨가 나와서 자, 미혼연성 100명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의 믿었던 애인이 에이즈에 걸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헤어진다고 나왔겠죠. 근데 그 중에 5명이 죽여버린다 이렇게 나왔대요. 그러니까 막 다들 깔깔거려서 박수치고. 그럼 에이즈 감염인이 집에서 이제 삶을 포기하고 조용하게 그냥 살다가 가려고 이제 집에서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딱 어디 만날 사람도 없고 집에서 일 올래 이런 게 보여요. 그럼 제가 에이즈 감염인이면은 난 내가 삶을 포기하고 조용히 살다 죽으려고 이렇게 했는데 이거 보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당장 그래서 집에서 밥부터 막 챙겨 먹을 것 같아. 내가 힘내서
내가 한 명이라도 더 터트리고 내가 가겠다. 이런 하면 되지 않겠나요? 나의 건강 문제에 대해서 조롱하듯이 이렇게 하면 미국 같으면은 에이즈 감염들이 단체로 아마 소송 걸어가고 이 방송사 아마 제가 보기엔 망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에이즈 환자들이 힘이 없고 착하기 때문에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공중파에서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MBC는 어떻게 보면 뭐 이런 인권을 말할 자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재작년에 PD수첩에서 에이즈 관련 문제 다룰 때 저한테 그 작가가 인터뷰 받길래 마치 MBC는 잘했는데 딴 사람들 때문에 하는 것처럼 얘기하지 말고 이 자료화면 내보내면서 MBC가 먼저 반성하시라. 그랬더니 알았다라고 들어왔는데 저는 편집회에 의해서 그게 관찰이 안 될 줄 알았는데 PD수첩에 여러분 이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MBC에서 반성을 하시더라고요. 그에 반면에 외국에서는 제가 분석해보니까 역시 에이즈 예방 관련된 중요한 정보들, 그 다음에 에이즈 감염에 대한 차별, 고발, 그 다음에 건강하게 살고 있는 사례 소개, 이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있죠. 에이즈 감염인으로 문화활동하면서 건강하게 살아가는 걸 보고 에이즈 감염 여러분들 삶을 확실히도 너무 이렇게 우울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런 게 신문에 또 TV에 나오고, 그 다음에 영국에서 어느 에이즈 감염 어린이들이 학교에 입학할 때 에이즈 감염된 것 때문에 학교로부터 입학을 거부당한 사건이 있어갖고 대대적으로 그 아이의 의지하게 모아지는 병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학교 통해서 이제 전염된 병도 아닌데 이게 말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나서 그 학교 행태에 대해서 좀 분개하는 이런 거. 이런 식의 어떤 언론 보도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교육 수준보다 사회과정 수준에 덜 맞는 그런 거였어요. 우리나라는 작년까지 6천 명이 있는데 세계에서 가장 낮아요. 이게 불가사예요. 우리나라 분들 외도 실태 조사하면은 외도율은 세계에서 어느 나라보다 높거든요. 근데 에이즈 때문에 제일 낮아요. 근데 그거 역시도 김치의 힘인지 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상하게 제일 낮은데 조사한 거 보면은 이성간 성접촉을 통해서 내가 에이즈를 됐다가 응답한 것이 제일 많은 게 틀린 통계예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진료하시다가 에이즈 환자 진단하시잖아요. 그러면은 그 진단된 환자 보건소에 신고한 보건소 역학조사를 하게 되거든요. 그 역학조사 이제 하게 되면은 이런 서식을 갖고 나와서 역학조사하세요. 자, 맨 먼저 동성연애니까 물어보게 되면 동성연애라고 답하면 실제 아직까지 보면은 동성연애라는 게 많습니다. 이렇게 물어봐요. 동성연애 하신 분들에게 에이즈 걸렸으면 파트너 주로 어디서 만나요? 사우나에서 만나요? 극장에서 만나요? 아니, 에이즈에 안 걸리신 분들은 덕수궁 불감길이나 에버랜드에 사는 양지바른 곳에서 사는 사람이고, 에이즈에 걸리신 분들은 이렇게 주로 어두침침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그분들도 똑같이 동성 간에 교제할 때도 우리가 이성 간에 이렇게 서로 탐색 기간, 그 다음에 다 똑같거든요. 왜 동성연애 친구들이 에이즈 쉽게 걸리느냐? 이성 간 성관계에서는 한 번의 성관계에서 바이러스 노출되기가 1000분의 1이지만 동성끼리 성관계할 때 특히 이제 에이너 섹스하는 분들이 한 7~80% 되는데 에이너 섹스할 때는 그 직장 건강에 상처가 가는 거죠. 그래서 바로 상처통해서 바이러스가 바로 들어가는 성분이 높고, 또 동성연애 하시는 분들은 사회적으로 결혼이 인정 안 되잖아요. 저도 제가 우리 애기 엄마하고 결혼 안 했으면 저 아마 애기 엄마가 안 살고 있을 것 같아요. 저가 특이한 사람이 아니라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유는 내가 결혼을 했잖아요. 많은 분들이 잘 사는 기대를 하고 그런 가정을 위해 책임 때문에 내가 우리 애기 엄마가 설사 억울한 일을 당해도 때론 참고 지내고 우리 애기 엄마 참고 이러다 보니까 부부끼리 칼로 물베기가 되는 거지, 우리가 아무도 우리 둘이 살고 있는지 모르고 단순 동거하는 거면은 지금까지 결혼생활이 유지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동성애 하신 분들은 그렇게 묶이지가 않죠. 그러니까 한 번 사귀다가 위기가 오면 극복 못 하세요. 근데 한 번 우리가 헤어지기가 힘들지, 이성 간에도 어떤 사람은 한 번 헤어질 때 큰 충격받는, 어떤 사람은 한 번 헤어지고 나면 두 번째 헤어지고 세 번째 헤어지고는 아주 헤어지는 쪽쪽 오토비처럼 재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한 번이 힘들죠. 그래서 동성연애 하시는 분 사이에서는 일과성 만남이 굉장히 이렇게 익숙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동성연애 하시는 분 사이에서 그래서 에이즈 그대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이게 얼마나 장난입니까? 에이즈 오려고 충격받은 분에게 국가가 이런 서식을 통해서
어디에서 연애하십니까? 그런 국가가 이거 파악하면은 에이즈 예방에 이게 꼭 필요한 부분 파악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국가 보건소 직원이 보건소 출근 안 하고 목욕탕에 찜질방으로 출근해서 남자끼리 야릇한 쓰는 주고받는 사람들 사이에서 남자끼리 이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막아설 것도 아니잖아요. 어떤 거 좋아하니까 설사 에이즈 어르신분이 제가 사실은 오랄 섹스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응답한다고 해서 에이즈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오랄용 콘돔을 만들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국가가 보건복지부가 나서갖고 오랄용 콘돔을 만들 것도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극히 답하기 힘든 내용을 굉장히 모욕감을 느끼고 응답하게끔 강요하는 거죠. 이런 그릇된 이런 어떻게 보면 비과학적인 이런 제도들에 어떻게 보면 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이런 언론들도 자극적인 어떤 흥미 위주로 문제를 다뤄지겠고 이걸 보면 많은 국민들이 에이즈 여러분들의 인권을 얘기하는 건 넌센스다. 이런 식의 분위기가 만연되어 있고 그런 것들이 결국은 에이즈 감염들이 힘들게 살아갈 동안 노리겠고 그 결과가 일탈 행위가 조장되기도 하고 결국은 그로 인해서 비감염인들이 감염의 위협에 노출되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께서 혹시 의료진에서 앞으로 에이즈 여러분들 만나게 되면은 그분들의 삶의 모습 또는 그분들이 이 사회에서 부당하게 당하는 이런 괴로움들을 조금 여러분들은 감염인의 의견 어떻게 의지하고자 하는 마지막 보루로서 그런 문제를 외면하지 마시고 좀 관심을 좀 가져주시는 이런 의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에 제가 에이즈 원래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